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1일 밤 10시 45분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TV조선 등 종편 6개 회사가 기자협회와 함께 주최 주관한 대선 후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시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맨 처음 지난 3일 토론회 때보다는 약간 긴장도가 떨어졌고 아마도 시청률이 저쪽 북경 올림픽 중계와 겹쳐서 좀 떨어졌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가장 큰 인상은 윤석열 후보가 작심을 하고 이재명 후보를 추궁하듯이 몰아붙인 점입니다. 특히 대장동 의혹, 백현동 의혹, 성남FC 의혹, 이걸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고, 끝날 때쯤 되어서는 안보 문제에서 이재명 후보가 영해를 침범한 중국 어선은 격침시켜야 한다, 그 발언을 가지고 또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이 왔다 갔다 해서 되겠느냐면서 일종의 훈시 비슷하게, 그리고 어이없다, 엉터리다, 이런 아주 강경한 용어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기싸움에서 이재명 후보를 눌렀습니다. 나중에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을 좀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또 김혜경 씨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추궁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재명 후보 책임이 아니냐라고 했고, 이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에게 조금 더 공격적이었습니다. 맨 처음 주제가 2030 문제였는데 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 주제와 벗어난 공격을 하고 나온 사람이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뜬소문을 이야기를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아주 잘 받아쳤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조사를 1년 이상 받았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큰 대장동 사건의 이재명 후보가 받은 조사보다도 부인이 훨씬 더 심하게 받았다. 그런데 뭐가 나온 거 있느냐? 이렇게 잘 받아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안보 문제에서는 역시 이재명 후보가 기초상식이 없어 놓으니까 이야기 저야기 하는 게 전혀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워낙 준비가 잘 돼가지고 아주 심도 있게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안보 정책이 결국 친중, 친북, 반민노선 아니냐, 그리고 지금 종전선언 할 때냐, 그 질문을 아주 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는 지금이 종전 상태라고 보느냐, 종전 상태라고 보느냐라고 물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답답할 만한 대답을 못하니까, 아니 지금 휴전선에 40개 사단이 대치하고 있고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해가지고 계속 실험하고 있는데 종전 상태가 아닌데 왜 종전선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되면은 결국 북한에 대한 방어력을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 이걸 추궁을 하니까 이재명 후보의 설명이 막 엉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은 안 해야 된다,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 이야기, 원론적인 이야기만 계속 하다가 윤석열 후보가 가장 아픈 점을 건드렸습니다.
사드 배치를 하면은 중국이 발칵한다더니, 아니, 중국 어선이 영해 침범하면 격침시킨다고 하는데,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국을 자극하는 거냐? 라고 안철수 후보에게 답변을 구했더니, 안철수 후보가 그것이야 격침시키면 더 큰일이 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아주 기술적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하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전에 대한 입장도 확실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짓고 있는 것은 중단할 것 없이 다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허가난 것은 다 짓도록 하겠다. 추가 건설 문제는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뭐 짓고 있는 것도 국민의 뜻을 모으면은 아마 짓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 중에서 공약이라고 할 만한 게, 자기는 대통령이 되면은 주 1회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합치된 게 문재인이 가장 불통 대통령이었다. 기자회견 제대로 하지 않고. 이 윤석열 후보가 말한 주 1회 기자회견은 우리나라 역사상 한 번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경무대 출입 기자를 상대로 주 1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주 형식도 없이 아주 솔직한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주 1회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고, 이미 공약했듯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 광화문에 있는 정부 청사에 대통령실을 두겠다라고 한 이야기는 이미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압수수색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마치 그때 검찰총장인 윤석열 씨가 신천지를 봐준 것처럼 압수수색을 말하자면 제대로 하지 못한 것처럼 공격을 했다가 완전히 윤석열 후보로부터 당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 경과를 탁탁탁 집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주장은 코미디다 라고 딱 정리를 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방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쪽 전문가니까 자기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은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지 않았다. 중국으로부터 이 입국자를 차단했어야 된다. 등등.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의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좀 집념을 보였습니다. 이번 진행할 때 그것을 왜 뺐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 그 부분, 즉 적폐 수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게 정치 보복이냐, 이게 진행자 입에서 질문으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더구나 기자협회에서 주관을 한 것인데 왜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을 뺐는지, 또 그걸 또 윤석열 후보도 이재명 후보도 별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표정이 떨떠름한 표정, 가짠타는 표정을 많이 짓더라고요. 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말도 아닌 걸 가지고 억지를 부린다 뭐 하는 이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짠타는 표현을 과거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는 토론을 못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말하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니까. 그래서 가짠타는 표현을 했는데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런 토론은 나중에 누가 잘했느냐고 물으면은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은 윤석열이 제일 잘했다고 하고,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은 이재명 제일 잘했다고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 토론도 굳이 등수를 매긴다면은 저는 1등만 매겼습니다. 윤석열이 가장 잘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이런 문제에서
이재명을 코너로 몰았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이재명의 허점을 들추어 냈습니다. 후보 토론회에서 2030 청년 대책이 제일 먼저 나온 주제였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이 주로 백현동 개발 문제를 가지고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윤 후보가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선거 공약에서 임대주택 100만 채를 말했는데, 대장동 개발에서는 기반 시설로 임대주택 부지를 만들어 놓았지만 LH에 팔면서 6.7%만 임대주택을 짓고 나머지는 분양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백현동에도 1200세대 아파트를 허가해 주면서 임대주택 비율을 10분의 1로 줄였다. 이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말한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난다. 기본주택으로서의 임대주택 100만 채가 정말 진정성이 있는지 공약이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대장동 문제에서 지금 말한 건 제 후임 시장이 있을 때 벌어진 일이다. 객관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거의 동일한 수의 공공신혼 부부용 공급주택이 공급되었다. 임대가 아니라 공공주택으로 바뀐 것이니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설 등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검찰에서 2년 이상을 별건을 거듭해가며 조사했는데 아직까지 문제점이 드러난 적은 없다. 이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에 비해 작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검찰 인원을 많이 투입해 수사했고 아직까지 무슨 문제점이 드러난 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시 시장인 이 후보가 한 것이다. 대장동 개발에서 나온 8,500억 원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검찰이든 어디든 수사가 안 되고 있다. 이 돈이 지금 어디에 숨겨져 있고 누구 주머니에 있는지 진상규명이 확실히 돼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백현동 가지고 윤 후보가 공세를 펼쳤습니다. 대장동은 그만 묻겠다고 하더니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에 50m 옹벽이 올라간 것을 묻겠다. 유능한 경제행정의 달인이라 늘 말씀하니 용도 변경이 2번 반려됐다가 이 후보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이자 성남시장 선대본부장을 한 분이 개발 시행업체에 영입되니 산속 자연녹지에서 4단계가 뛰어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5배나 늘었다. 이렇게 막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입주한 수천 명 주민은 등기도 못하고 대출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특정 업자에게는 수천억 원의 천문학적 이익을 주고 수천 명의 주인에게는 위험한 데서 살게 하면서 준공도 안 되게 하는 게 공정하고 정상적인 행정인가? 본인이 경제행정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나? 이 후보는 일단 팩트를 확인하면은 사무장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윤 후보는 선대본부장 했지 않나? 라고 따졌습니다. 이 후보는 잠시 침묵하다가 2006년 떨어진 선거에 선대본부장이라고 수긍을 했습니다. 한참 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몰렸습니다. 감사합니다.